어, 그러면 구글 콜앱에서 새로운 파일을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콜앱 폴더로 가셔가지고요. 그 다음에 구글 콜앱 새로운 파일 하나 만들어 주시고 연결부터 할까요? 연결. 제목을 먼저 볼게요. 파일의 제목은요, 우리 6번째까지 만들었었죠. 파이썬 7번이라고 만들었습니다. 7번. 네, 그리고 목차로 튜플이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튜플이라고 하는 게 데이터 타입의 이름이에요.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데이터 타입의 이름입니다. 따로 번역되는 말이 없고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스펠링 그대로 튜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설명을 좀 드리면 튜플이라고 하는 거는 튜플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한번 값들이 저장이 되면 그 값들을 변경할 수가 없어요. 저장된 아이템들을 변경할 수 없는, 그러니까 좀 특별한 종류의 리스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스트는 원소들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특정 인덱스에 있는 값을 다른 값으로 변경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했죠. 그죠? 어, 비어있는 리스트에서 시작해서 값들을 어펜드 하면서 값들을 추가할 수도 있었고, 리스트에다가 또 다른 리스트를 익스텐드, 확장해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 수도 있었죠. 어, 뭐 remove라든가 pop과 같은 혹은 clear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리스트에 저장된 원소들을 삭제를 해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튜플은 일단 원소들이 있으면 그 원소들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럼 만약에 비어있는 튜플을 만들게 되면 그 튜플에는 새로운 원소를 추가할 수도 없어요. 계속해서 비어있는 튜플로만 남아있어요. 네. 어디에 쓸모가 있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죠? 일단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튜플도 인덱스 기반의 데이터 타입이에요. 인덱스 기반의 데이터 타입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인덱스를 가지고서 해당 인덱스의 원소 한 개를 찾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인덱스 범위를 지정해서 어떤 특정 범위 안에 있는 튜플들을 잘라낼 수도 있어요. 슬라이싱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인덱싱도 가능하고요. 인덱싱. 해당 인덱스 위치의 그 아이템 값을 읽을 수도 있고 값 한 개를 읽어드리는 거죠. 값 한 개를 읽어드릴 수도 있고 슬라이싱을 하는 것도 가능해요. 해당 인덱스 범위의 네, 아이템들로 이루어진 또 다른 튜플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튜플을 잘라낼 수도 있는 거예요. 난듬이라고 할까요? 원본 튜플은 변경되는 게 아니니까 잘라서 만들어진 새로운 튜플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인덱싱도 가능하고 슬라이싱도 가능하고 인덱스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이런 식으로 접근 가능하고
근데 변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변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튜플은 리스트처럼 리스트에서 원소를 추가할 때 append, 리스트를 삭제할 때 pop 혹은 remove 이런 거 있었죠. 와 같은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더 있을 거예요, 그죠? 이런 이름 등이라고 할까요? 등과 같은 그 원소 아이템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함수 메서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메서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어, 리스트 이름에서 우리가 점 이렇게 해서 점이라고 해서 그 리스트 이름 점 닷을 쓰면 그 다음에 그 리스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 이름들을 쭉 보여주잖아요. 그죠? 네. 근데 튜플 이름 닷 이렇게 하면은요 함수 이름들이 보이긴 보일 텐데 append, extend, pop, remove, clear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추가 삭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게 튜플입니다. 그럼 튜플을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리스트를 만드실 때는요, 이렇게 대괄호를 사용해서 이 안에다가 원소들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됐었어요. 이게 리스트. 튜플을 만드실 때는 대괄호가 아니라 괄호를 이용하죠. 소괄호. 소괄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뭐 여기도 똑같이 넘버스라고 할까요? 숫자들? 이라고 할까요? 숫자가 제일 편해서. 괄호. 1, 2, 뭐 10, 20, 뭐요 정도만 할까요? 자, 우선 데이터 타입부터 먼저 출력을 해볼게요. 타입, 넘버스, 그 다음에 프린트, 이번에는 넘버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출력을 해볼게요. 여기 괄호 종류를 잘 보세요. 괄호 종류를 잘 보시면 소괄호를 썼죠. 그냥 괄호 이렇게 했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변수를 만들었더니 그 변수의 타입은 뭐라고 얘기를 해주죠? 튜플이라고. 그리고 출력하면은 프린트문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괄호를 써서 아이템들을 쉼표로 구분해서 출력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프린트를 했을 때요. 어떤 변수를 프린트를 했을 때 대괄호가 나오고 값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져 있으면 타입을 우리가 보지 않아도 얘는 무슨 타입? 리스트 타입. 리스트 타입이란 얘기는 값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떤 변수를 프린트를 했는데 여기서처럼 괄호 어떤 값, 어떤 값, 어떤 값 이렇게 출력을 했으면 이 변수의 타입은 무슨 타입? 튜플이라고 하는 타입. 이 튜플이라고 하는 타입은 값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출력되는 모습을 보고서 그 변수를 콘솔 창에다가 이렇게 출력을 했을 때 출력한 모습을 보고서 대괄호로 출력이 됐느냐, 소괄호로 출력이 됐느냐, 요거 보고서 여러분들은 리스트인지 튜플인지를 아실 수 있으셔야 돼요. 아셨죠? 네. 물론 뭐 좀 더 확실한 방법은 그냥 타입을 출력해 보시는 거죠. 그럼 더 확실하게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여기 넘버스 있죠? 넘버스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딱 해보세요. 딱. 함수가 몇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없어요. 함수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append, pop, extend, insert, 뭐 remove, clear 이런 거 하나도 없죠. 여기 두 개밖에 없어요. 오로지 이런 그 함수밖에 없어요. 카운트가 무슨 일을 하는 함수인지 한번 볼까요? 자, 설명을 볼게요. 설명을 보면 여기 값을 반드시 줘야 된대요. 그러면 리턴을 해준대요. 그러니까 리턴 되돌려준다는 얘기죠. 함수를 호출해준 곳에다가 어떤 값을 반환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뭘 반환을 해주냐면 숫자를 반환해 준대요. 숫자. 무슨 숫자? 등장 횟수. 등장 횟수. 뭐가 등장하는 횟수? 값들이 등장하는 횟수. 그러니까 어떤 값이 튜플 안에 몇 번 등장하는지 카운트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카운트 함수.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1, 2, 10, 20 전부 다 한 번씩밖에 등장 안 하죠. 등장 안 하니까 여기를 조금만 바꿔볼게요. 1은 두 번 나타나도록 하고 2는 세 번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과 20은 한 번씩만 나타나게끔 해볼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다시 실행하겠습니다. 뭐 여기가 이렇게 바뀌어도 타입이 바뀌진 않죠. 타입은 튜플 그대로고요. 넘버스라고 하는 튜플은 이제 1, 2, 10, 20, 1, 2, 2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 튜플에서 2는 몇 번 등장하죠? 3번 등장하죠? 여기 2 이렇게 쓰세요. 그리고 컨트롤 엔터. 3번. 이해되시죠? 이건 리스트도 마찬가지예요. 리스트도 똑같은 함수 가지고 있어요. 튜플도 count라고 하는 함수 가지고 있고요. 리스트도 count라고 하는 함수를 가지고 있는데 사용 방법은 이렇게. 리스트나 튜플 이름, dot, 그리고 count, 그리고 값을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얘는 튜플에서 value가 몇 번, 몇 번, 몇 개 있는지를 리턴, 반환해 주는 거예요. 튜토리라고 하는 자료 타입 안에 value, 값이 몇 개가 있는지를 반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이라고 하는 결과를 준 거예요. 2가 3번 있으니까. 여기를 1이라고 하면 뭐가 될까요? 1이라고 하면 두 개. 그 다음에 여기를 10이라고 하면 한 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는 거고. 그러니까 함수가 하나 더 있었죠? 네. numbers 이렇게 할게요. 점 인덱스가 있네요. 인덱스 한번 써볼까요? 인덱스. 자, 여기도요. 여기도 사용 방법을 보시면 튜플 이름 점 그리고 인덱스 이렇게 사용한대요. 그리고 뭘 준대요? 값을 넘기래요. 값을 넘기는데 자, 그러면 무엇을 리턴하냐면 무엇을 이 함수의 결과로 주는 거냐면 첫 번째 인덱스를 준대요. 누구의 첫 번째 인덱스? 그 value의 첫 번째 인덱스를 준대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똑같이 2를 볼까요? 2가 몇 번 등장하죠? 3번 등장하죠.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2는 인덱스가 몇 번이에요? 1번이죠. 그걸 리턴한다는 얘기예요. 어렵지 않죠? 여기 2라고 쓰시고 엔터 해보세요. 여기 1이라고 나오죠. 여기 아규먼트로 준 value가 튜플에서 몇 번째 인덱스에 있느냐를 리턴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같은 값이 여러 번 등장하면 지금처럼 같은 값이 이렇게 여러 번 등장하면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값의 위치, 인덱스를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죠? 리스트에서도 똑같은 기능이 있어요. 리스트에서도 똑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인덱스 그리고 밸류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튜플에서 밸류 값이 밸류가 가장 먼저 어, 밸류의 인덱스 네, 이렇게 말해요. 밸류의 인덱스를 리턴한다. 같은 값이 여러 개 있으면 같은 값이 여러 개 있으면 가장 먼저 나오는 이런 정도로 설명드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인덱싱 간단하게 해볼까요? 인덱싱. 인덱싱. 소제목으로 할게요. 리스트에서의 인덱싱과 동일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넘버스 다시 한 번만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프린트 안 하셔도 되죠. 그냥 하나밖에 없을 때는. 자, 이렇게 있어요. 1, 2, 10, 20, 1, 2, 2 이렇게 있죠. 자, 이 튜플에서 첫 번째 원소 어떻게 하면 돼요? 넘버스. 자, 인덱스를 사용할 때는 어떤 괄호 사용해요? 리스트에서는 뭐 썼어요? 대괄호, 그죠? 이렇게 튜플에서도 똑같아요. 튜플이라고 해서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튜플 넘버스의 첫 번째 원소라는 뜻이에요. 여기 1이라고 나왔죠. 1. 인덱스를 사용하실 때는 무조건 대괄호예요. 대괄호 안에 숫자 인덱스 써주시면 돼요. 얘가 리스트든 튜플이든 전부 다 동일합니다. 인덱스를 사용하실 때 괄호를 쓰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괄호는 언제 쓰냐면 이렇게 함수를 불러줄 때 괄호 이렇게 쓰기 때문에 이때가 이런 경우 함수 호출하는 것과 인덱스는 서로 종류가 다르잖아요.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이름 뒤에 소괄호가 있는 거는 함수를 호출하는 거고 이렇게 어떤 이름 뒤에 대괄호가 있는 거는 인덱스. 그리고 인덱스를 사용할 수 있는 타입에는 리스트와 튜플. 그래서 리스트든 튜플이든 대괄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럼 튜플에서 가장 마지막 원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굳이 여기 개수를 다 셀 필요 있어요? 0, 1, 2, 3, 4, 5, 6 하면서 이렇게 개수를 셀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 없죠.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이너스 1, 맞아요. 똑같아요. 리스트랑 똑같습니다. 음수 인덱스를 사용하시게 되면 끝에서부터 몇 번째 이거를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튜플 넘버스의 마지막 아이템, 마지막 원소. 그래서 양수 인덱스, 음수 인덱스 그 개념은 리스트나 튜플이나 동일합니다. 어려운 거 없으시죠? 슬라이싱도 똑같아요. 슬라이싱도 간단하게 저희가 예제를 만들어 보면 잘라내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르겠다. 자,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튜플 넘버스에서
첫 세 개 원소를 잘라내 볼까요? 그러니까 앞에서 세 개, 앞에서 세 개, 앞에서 세 개. 0번부터 몇 번까지 잘라내면 돼요? 0번부터 3번이라고 하시면 되죠. 0, 1, 2, 3은 포함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넘버스 여기도 대괄호 0번부터 3번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잘랐죠. 이렇게. 자, 잘라진 것도 뭐예요? 튜플이에요. 튜플에서 자르면 튜플, 리스트에서 자르면 리스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여기 있는 0은 생략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생략해도 돼요. 네. 시작하는 레인지에서 범위에서 시작하는 값을 빼면 그거는 기본값은 0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결과를 주죠. 똑같은 결과를 주죠. 자, 이번에는 끝에서 3개. 네. 튜플 넘버스에서 끝에서 3개를 잘라내겠다. 이런 거를 해볼까요? 어떤 인덱스를 사용하시는 게 편리할까요? 음수 인덱스를 사용하시는 게 편리하겠죠. 이런 식으로. 양수 인덱스를 사용하시게 되면 요거 개수를 세야 돼요. 끝에서 3개니까 여기겠죠. 그럼 인덱스가 0, 1, 2, 3, 4 이렇게. 여기는 몇 개 안 되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4번부터 끝까지 이렇게. 4번부터 끝까지. 근데 이거는 이 숫자 4라고 하는 거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이건 달라지죠. 그죠? 10개짜리냐, 20개짜리냐, 7개짜리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것보다는 뭐라고 쓰시는 게 좋아요? 끝에서 세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쓰시는 게 좋죠.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끝나는 인덱스 생략할 수 있고요. 끝나는 인덱스를 생략하면 가장 마지막까지 라는 의미가 됩니다. 되셨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빠르게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개념들은 우리가 이미 리스트에서 사용했었던 그런 것과 동일한 기능은 동일하기 때문에 좀 빠르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위쪽에서 인덱스 기반의 데이터 타입 중에 하나다. 튜플이라고 하는 게 인덱스 기반의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면 보통 리스트, 튜플, 문자열. 문자열도 인덱스 0, 1, 2, 3, 4 쓸 수 있었잖아요. 그죠? 스트링, 리스트, 튜플과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인덱스 기반의 데이터 타입입니다. 인덱스 기반의 데이터 타입. 인덱스 기반의 데이터 타입들은 인덱싱과 슬라이싱이 가능해요. 동작하는 방식은 다 동일합니다. 양수 인덱스, 음수 인덱스. 그 다음에 사실 제가 이 부분은 리스트에서도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네. 디컴포지션이라고 하는 디컴포지션. 네. 컴포넌트들을 나누다. 어, 컴포넌, 어, 컴포넌트들을 나눠서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거를 디컴포지션이라고 얘기해요. 얘는 튜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리스트에서도 얘는 사용할 수 있어요. 어, 이렇게 어려운 기능은 아니고요. 어려운 기능은 아니고 간혹 리스트에 있는 값들을 하나씩 하나씩 변수에다가 그리고 다른 이름의 변수에다가 저장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튜플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 거를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 뭐 예를 들어서 튜플이 있는데 이 튜플이 1,
뭐 2, 3, 2라고 하는 세 개의 숫자를 저장하고 있는 튜플이었어요. 근데 얘를 각각 첫 번째 값은 변수 x에, 두 번째 값은 변수 y에, 세 번째 값은 변수 z에 저장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 뭐 얘를 뭐라고 할까? 얘도 넘버스라고 할까요? 계속 넘버스라고만 하니까 좀 그러네요. 인티저스라고 할까요? 정수들이라고 할까요? x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해서 x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integers 인덱스 0번의 원소를 저장하고 y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해서 integers 인덱스 1번의 원소를 저장하고 z를 선언해서 integers 인덱스 2번을 저장하고 싶다. 어때요? 너무 번거롭죠? 그죠? 네. 어, 두 개나 세 개짜리 원소를 갖는 그런 리스트나 튜플이 있을 때 각각의 원소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른 이름의 변수들에다가 저장하고 싶으면 우리는 인덱싱을 사용해야만 돼요. 근데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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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너무 번거로워요. 요 부분을 간단하게 하는 거, 요 부분을 간단하게 하는 게 그게 디컴포지션이에요. 자, 여기는 주석 처리를 하겠습니다. 주석 처리를 하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x, y, z 인트, 저, x 이렇게만 해버려요. 그치? 자, 그리고 프린트 해보세요. x 프린트하고 y 프린트하고 z 프린트 해보세요. x는 1이고 y는 2고 z는 3이죠. 어렵지 않으시죠? 그죠? 얘가 원소가 아이템이 3개 있으면 변수를 그냥 3개를 선언하시면 되고요. 얘가 아이템 5개를 가지고 있으면 변수를 5개만 선언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그거를 이렇게 쓰기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디컴포지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얘는 하나의 값이잖아요. 하나의 값을 자르고 자르고 잘라서 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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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해해서 넣어주겠다. 각각의 변수에다가 분해해서 넣어주겠다라고 해서 얘는 이런 기능을 decomposi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decomposition이라고 얘기해요. decomposition은 튜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리스트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제가 설명을 안 드렸던 것뿐이에요. 자, 리스트도 간단하게 해볼까요? 리스트도 간단하게 해보시면 뭐 숫자만이 아니라 문자열들도 가능해요. names 이렇게 할까요? 네, 뭐 홍길동, 오쌤 이렇게 할게요. 자, 두 명의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홍길동이라고 하는 이름을 어떤 다른 변수에다 저장하고 오쌤이라고 하는 변수를 어떤 다른 변수에다 저장해서 얘네들을 이용해 보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디컴포지션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어, 어, 변수 이름은 펄슨 1번 이렇게 할까요? 디컴포지션이라고 하는 기능이 없었다면 인덱스 0번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person 2번 이렇게 하고서 인덱스 1번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겠죠?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죠? 인덱스를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번거로워요. 얘를 간단히 할 수 있는 게 뭐다? 그냥 변수 이름을 필요한 것만큼 여기 아이템이 2개가 있으니까 아이템 2개, 그럼 변수도 2개. 아이템이 3개가 있으면 변수도 3개, 아이템이 2개가 있으면 변수도 2개. 그리고 어떻게만 이렇게 리스트 이름만 적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는 거를 뭐라고 한다? 디컴포지션이라고 한다. 정말 맞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펄슨 1번, 펄슨 2번. 그렇죠? 펄슨 1번은 홍길동, 펄슨 2번은 오쌤.
제가 슬라이싱을 아니요. 그래서 목차가 엉망으로 만들어졌거든요. 디컴포지션이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음, 원소가 3개면 변수 3개 선언해서 각각 분해해서 저장한다. 원소가 2개면 변수 2개 선언해서 각각 분해해서 저장한다. 이거를 디컴포지션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디컴포지션은 튜플과 리스트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반복문. 튜플, 튜플과 또 반복. 또 반복문에서 튜플을 이용하셔도 돼요. 그리고 동작하는 방식은 for문이 실행되는 그 방식은 리스트에서 실행되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for in 다음에 이터러블 타입을 쓸 수 있다. 이터러블 타입에는 리스트 말고 뭐도 있다? 튜플도 있다. 동작하는 방식은 똑같겠죠. 첫 번째 원소 꺼내서 변수에 할당하고 일을 하고 두 번째 아이템을 꺼내서 변수에 할당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그거는 리스트나 튜플이나 전부 다 동일한 기능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리스트에서 했었던 거랑 크게 다를 게 없어요. 네, 그럼 우리 간단하게만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x in 이렇게 자 이렇게 소가로 쓰면 얘는 뭐예요? 튜플이에요, 튜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리스트, 이렇게 하면 리스트, 이렇게 이렇게 하면 튜플. 이 안에서 그냥 나열할 수 있겠죠. 1, 뭐 10, 2, 마이너스 20, 뭐 이런 식으로 뭐 100. 그냥 아무렇게나 넣었어요, 숫자. 프린트 해볼까요? 프린트 x. 이만큼이 튜플이고요. 이만큼이 튜플이고 튜플의 첫 번째 아이템을 변수 x에 할당해서 출력. 끝났으면 두 번째 아이템을 변수 x에 할당해서 출력. 끝났으면 세 번째 아이템을 할당해서 출력.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네. 똑같습니다. 이뉴머레이트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용할 수 있어요. 네. 튜플에서도 이뉴머레이트 사용할 수 있고요. 튜플에서도 집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리스트와 똑같아요. for in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2차원 튜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이거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1차원 튜플을 만들었던 거고요. 매트릭스라고 만들어 볼게요. 매트릭스를 튜플로 만들어 볼게요. 튜플로 만들 때에는 소괄호 쓰시면 돼요. 이 안에다가 튜플들을 여러 개를 만들고 싶어요. 자, 엔터. 1, 2, 3까지만 할게요. 그 다음에 4, 5, 6. 두 개만 할게요, 두 개. 자, 이 매트릭스는요, 튜플을 원소로 아이템으로 갖는 튜플이에요. 그죠? 튜플을 아이템으로 갖는 튜플이에요. 튜플 몇 개를 아이템으로 가지고 있어요? 튜플 2개를 아이템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랭스 얼마? 랭스 2. 매트릭스의 랭스는 2예요. 아이템 2개밖에 없으니까. 근데 첫 번째 아이템이 다시 튜플. 그죠? 우리 인덱스부터 먼저 볼까요? 인덱스부터 그거 실행을 하셔야 돼. 실행. 출력까지 해볼까요? 프린트 매트릭스.
전부 다 괄호로 표현해주고 있죠. 전부 다 괄호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괄호, 괄호, 그죠? 네, 괄호, 쉼표, 괄호. 인덱스부터 먼저 보면 매트릭스 인덱스 0번 이렇게 하면 얘가 뭐가 돼요? 첫 번째 아이템. 첫 번째 아이템은 뭐예요? 튜플.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튜플 나왔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숫자 한 개만 꺼내고 싶어요? 인덱스 몇 개 써야 돼요? 인덱스를 두 개를 쓰셔야 돼요. 인덱스 0번, 인덱스 0번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여기까지가 1, 2, 3이라고 하는 튜플. 그 튜플에서 다시 인덱스 0번 그러면 첫 번째 원소. 그래서 1이라고 하는 값이에요. 어렵지 않으시죠? 반복문. 여기 있는 원소들을 반복문으로 출력하고 싶어요. 여러분들께 한 시간 1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얘네들을 한 줄에다가 1, 2, 3 이렇게 출력해 보시고요. 얘네들은 그 밑에 줄에다가 4, 5, 6 이렇게 출력을 해보세요. 반복문 두 번 쓰시면 되겠죠? 폼은 두 번 쓰시면 돼요. 우리가 리스트에서 했었던 거 있어요? 그 코드랑 다를 거 없어요. 네, 여기 제가 코드를 작성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매트릭스라고 하는 튜플에서 원소를 꺼내서 로우에 저장하면은요, 첫 번째는 요만큼 될 거예요. 얘가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죠, 여기로. 그럼 여기에서 아이템들을 하나씩 꺼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1, 2, 3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되겠죠? 걔네들을 어떻게 했어요? 출력, 탭, 출력, 탭, 출력, 탭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옆으로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안쪽이 끝났죠? 이 안쪽 포르프가 끝난 다음에는 무슨 일을 했어요? 여기서 줄바꿈. 엔터가 들어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줄바꿈이니까 여기. 그죠? 그 다음에 다시 2차원 튜플에서 두 번째 원소를 꺼내죠. 두 번째 튜플은 여기 4, 5, 6.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4, 5, 6에서 하나씩 꺼내면 돼요. 그게 요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네. 잘 되시죠? 네, 요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튜플은 리스트에 비해서 말씀드릴 게 좀 적어요. 그럼 언제 리스트를 사용하고 언제 튜플을 사용할 거냐? 이거는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값들을 저장하고 나서 그 값들을 변경할 수가 있다. 뭐 예를 들면 더 추가가 되거나 삭제가 될 수가 있다. 그럴 때에는 리스트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값들을 저장하고 나서 그 값들은 절대로 변하면 안 된다. 그럴 때는 튜플을 사용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변할 수 있는 값들을 저장할 때는 리스트를 이용하시고 변할 수 없는 값들을 이용하실 때는 튜플을 이용한다. 네,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있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